안녕하세요. 임고 원포인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저도 이제 올해 처음으로 담임을 하게 되다 보니까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정말 바빴습니다. 그래서 진즉 1월 말에 올렸어야 하는 영상인데 이제서야 올리게 되었고요. 저희 임고 원포인트 카페에 실습반으로 참여하신 분들께서 이미 1월 미션 그리고 최근에 2월 미션까지 참여를 완료를 해주셨습니다. 이 학습 체크리스트는 무엇이냐 하면 제 책에 있는 내용을 월별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그 시기쯤에는 완성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재구성해서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게 되었어요. 실습반에 참여하시는 분들께 공개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실습반 분들께서 참여하고 난 뒤에 전국 단위로 조직된 실습반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실습반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께서도 보시면서 이 시기에 이 정도까지 좀 공부를 하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가이드라인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희 실습반에는 정말 전국 각지를 응시하시는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다 공통적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는 그 시기별로 완성되는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체크리스트를 공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전국의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이 정도까지는 다들 웬만하면 하더라 라는 것들을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구체적으로 자기가 응시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체크리스트를 완성을 했나 보고 싶으시다면 네이버 카페 초등인고 원포인트의 실습반에 참여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서로 막 댓글도 달아주는 미션도 하면서 진짜 전국 단위로 으쌰으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1월 말에는 제가 생각하기 이 정도 완성을 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먼저 일단 1월이니까 합격 수기를 잘 듣고 있는가, 용어가 뭔 말인지는 알고 있는가, 그리고 기본 이론 잘 복습했는가, 스라벨 방법을 찾았는가, 그리고 1차 시험의 전체 체계, 어떤 시험 점수 구조 같은 것들을 이해를 했는가 같은 것들을 저는 이제 체크리스트로 삼게 되었습니다. 우선 1번 선배들의 합격 수기를 여기저기서 주워 듣고 읽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공통적으로 좀 많이 등장한 부분이 일단 공부가 안 될 때, 집중이 안 될 때 읽는다 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가지를 지금 읽고 있다.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부분이 공부하기 싫을 때 읽는다라는 부분. 네, 이렇게 공부하기 싫을 때 읽는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아직은 내게 맞는 걸 지금 찾아가고 있다. 나한테 맞는 것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많이 보였습니다. 내게 맞는 걸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요. 아직은 확신이 들지 않는다. 좀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들을 여러 가지 적용해 보면서 시험 중이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붙여놓고 계속 보면서 어떤 로드맵으로 삼고 있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하나하나 계속 읽어가면서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어떤 공통적인 원리를 파악하고 계신다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이렇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을 찾았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뭔가 찾았다. 멘탈 싸움이 결국 중요하다는 말을 하더라. 공통적으로는 혼자 공부하는 게 되게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좀 혼란스럽다. 아직은 좀 확신이 들지 않는다. 네, 이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다양한 공부법을 읽기는 읽었으나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들을 위주로 파악을 하고 나한테 맞는 거를 선택해서 지침서로 반복해서 읽으며 방향을 다잡는데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시기 됐을 때는 합격 수기를 읽었을 때 잘 모르는 용어 같은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학습 성향의 사람 것을 좀 따라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읽고 끝나면 그것은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기가 좀 어려워요. 아예 한 사람 걸 정해서 약간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완전히 마스터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합격 속에 등장하는 용어가 뭔지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부분이 이해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특히 제 책의 앞부분에 들어가기 앞서 해서 인고 은어를 쫙 정리해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이렇게 받았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용어는 다 이제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나 초반에는 이제 교학방류 이거랑 교학방 이걸 진짜 많이 헷갈리시는데 제가 이제 이걸 워낙에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안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다음에 기본 이론 복습을 잘 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 1, 2월에선 이것만 잘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더 막 벌써 다양한 스터디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본스 하나만 했는데 본스 말고도 짝스 같은 것도 벌써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지? 네. 근데 이제 벌써부터 이제 스터디 덕분에 반강제적으로 하게 된다. 장의존형이라서 되게 큰 도움이 된다. 아니면 스터디를 하지 않지만 장독립형이어서 아직 꾸준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밀리지 않고 복습을 잘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네, 여기 보시면 잘 안 밀리고 복습하고 있다. 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대다수였습니다. 뭐 일부 어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좀 늦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겨울방학 때 그리고 3월 초반까지는 다 이제 밀리지 않고 들을 수밖에 없죠. 그 시기에 하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스터디 여부와 상관없이 밀리지 않고 잘 복습하고 계시고 있고, 다만 내용이 초반에는 좀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바로 구조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구조화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목차를 백지에 복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백구 교재에 나와 있는 마인드맵을 계속 백지에 그려보는 거예요. 큰 그림을 이렇게 먼저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지수를 이렇게 계속 나누는 거죠. 이걸 나누고 나야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채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가지조차 제대로 잘 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세부적인 걸 들어간다? 그러면 내용이 마구마구 섞이면서 너무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이 목차, 백지, 아웃풋은 꼭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벌써부터 누적 복습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번 들었던 내용이 아직 단단하게 자리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게 쌓여 나가는데 계속 이 전체적인 걸 다 누적해서 복습을 한다? 이거는 저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크게 뭔가 이거를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나 서울 떨어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은 전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스라벨의 균형을 찾았는가라는 질문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었어요. 어떤 분들은 나 찾았다. 뭐 정말 다양한데 뭐 운동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드라마 이런 그 컨텐츠를 즐기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뭐 넷플릭스 같이 아니면 아직 잘 못 정했다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를 지금 시도해보고 있는데 잘 못 정했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직 찾고 있다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스라벨을 찾으신 분들부터 못 찾은 분들까지 정말 다 아직 다양한 것 같아서 사실 자기 이해를 아직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의 편지를 읽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운동광이었어요. 운동광. 저는 운동광이었는데 집에서 한 20분 정도 걸어서 가면 있는 사회체육센터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월수금에 아침 수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에는 저녁에 이제 요가 필라테스 수업을 들었어요. 그리고 오고 가면서 이제 한 4, 50분 정도 기본 걷기를 매일매일 이렇게 하니까 거의 하루에 2시간 정도를 평일에 하루 2시간을 계속 운동하는 데 사용을 한 거거든요. 대신에 저는 운동 시간 제외하고는 계속 공부를 했어요. 저 아시겠지만 전 왕복 2시간 통학이었었는데 그 통학 시간 내내 계속 공부를 했고 학교 가서도 계속 공부를 했고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는 계속 공부를 했어서 전 오히려 이 운동하는 시간에 진짜 온전히 저한테 집중할 수 있었고 되게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가 됐었어요. 물론 저도 이제 이렇게 운동했던 거를 11월까지 유지했던 건 아니고 이제 9월부터는 운동도 다 정리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제 이건 사람마다 정말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스터디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어떻게 찾아갈 건지 지금 당장 정할 필요는 당연히 없어요. 좀 더 고민을 해보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1차 시험 전체 체계를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분들께서 yes라고 대답을 해주셨고, 좀 특이한 답변이 있어서 이걸 가져왔는데요. 일단 교직 논술 필사를 2월부터 시작해야 되냐? 아직 교직 논술 좀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예요. 너무 당연합니다. 교직 논술 지금 모르는 게 당연하고요. 교직 논술 필사는 아무리 빨라야 4월 중순부터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아직은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과목별 비중 같은 것도
이 시기는 이제 1월 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직은 어떤 과목이 기본 이론이나 뭐 교육과정이나 강론 어떤 게 좀 더 중요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아직 파악이 미흡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언제 정말 제대로 파악이 되냐면 바로 기출 분석을 할 때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기출을 분석해 보면서 이런 소재가 많이 나오는구나, 이런 영역에서 좀 더 많이 나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스스로 깨닫게 돼야 돼요. 막 강사님께서 막 표로 만들어서 통계를 내주시잖아요. 어떤 과목은 뭐 기본 이론이 비중이 어떻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기계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통계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기출 분석을 해보시면서 스스로 깨우쳐야 돼요. 아, 이게 진짜 여기선 이런 식으로 묻네? 진짜 이게 중요하구나. 아, 이거 통함기 이거 굳이 안 해도 되겠네? 아, 여기는 진짜 꼼꼼하게 외워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우치게 되거든요. 뭘 할 때? 바로 기출 분석을 할 때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당연히 1월 말인 시점에서 미흡한 건 당연한 거예요. 기출 분석은 저는 이제 크게 기본 이론 끝난 3월 중순쯤 이후에 한번 기본 이론을 가지고 교육 과정을 가지고 기출 분석해보는 걸 먼저 추천을 드리고 강론이 종강이 되고 난 한 8월이나 뭐 7월 이쯤에 다시 한번 교육과정 기본이론 강론을 합쳐서 한 번 더 기출 분석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서 교재에다가 막 발문 같은 거 옮겨 적고 어디서 주제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다 파악해서 스티커 같은 붙이는 작업도 이렇게 크게 2번에 나눠서 했었고 그 이후에 뭐 뽀개기를 할 때 항상 과목 시작하기 전에 기출을 한번 분석하고 그 과목 공부를 하는 식으로 기출을 저는 계속 달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먼 미래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요. 굉장히 지엽적으로 가게 되는 순간이 와요. 아, 진짜 이것까지 봐야 되나?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막상 공부를 하는 본인은 막 미친 듯이 파고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적당한 그 선을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저는 바로 기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출 분석을 하지 않으면 정도가 지나치게 공부를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시험은 전반적인 내용을 실수 없이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특정 과목을 진짜 세세하게 디테일까지 다 아는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다 아는 사람이 정말 몇이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 전반적인 내용을 다 놓치지 않고 손에 다 들고 있으면서 최대한 그 기억을 유지하고 핵심에서 실수하지 않게 하는 게 그게 저는 이 합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를 적당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저는 또 바로 기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질문 2개의 질문에 대한 제 대답으로는 교직 논술은 아직 불필요하고요. 과목별 비중도 당연히 지금 이제 1월 말이었으니까 당연히 이해 안 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지막 체크리스트에 대한 저의 평은 점수 체계나 가산점 같은 것도 대부분 다 잘 이해를 하고 계셨지만 뭐 구체적인 과목별 또 영역별 비중에 대한 이해는 좀 아직 부족하다. 하지만 차차 기출 분석을 스스로 하면서 알아갈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1월 체크리스트 리뷰를 마쳐보고요. 2월 체크리스트 리뷰로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